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추다르크 1997년 제15대 대선 때 김대중 당시 후보 캠프의 유세단장으로 활동을 할 당시 고향인 대구로 내려가서 진행을 했었던 어떤 선거운동. 당시에 그때 그 지역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세 중에 돌을 맞기도 할 정도로 매우 극심하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지역감정의 악령으로부터 대구를 구하는 잔다르크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유세단 이름을 잔다르크 유세단으로 칭하며 대구의 지역감정에 저돌적으로 선전하는 아주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추미애 장관님은 추다르크라는 별명을 얻으셨다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 별명은요, 지금에 와서 검찰개혁의 최전선에 서서 수많은 언론들과 검찰, 정치권에서의 이 난도질을 당하는 그 가운데 여전히 꿋꿋이 이 불의에 맞서면서 싸우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또다시 추다르크라는 별명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이런 추미애 장관은 과연 검찰개혁을 어떤 생각으로 준비를 해왔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론의 왜곡된 여론몰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무엇보다 혹시라도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여러 어떤 잘못된 오류와 해석은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는 그러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6일인 어제요, 추미애 장관님께서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3가지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셨죠. 첫 번째, 교정시설과 감염병 문제. 그리고 두 번째, 이명박근혜 사면론. 세 번째, 검찰개혁 이슈. 사실 모두 하나하나 정말 깊고 긴 고민의 시간을 걸쳐 내린 그러한 결정임이 돋보이는 말씀들, 해당 인터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두 번째 이슈와 세 번째 이슈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님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판단을 내리셨는지 이걸 좀 짚어볼까 합니다. 자, 일단 먼저 한겨레 측에서는요, 이명박근혜의 이 사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추미애 장관께 질문을 했죠. 그러자 추미애 장관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자신이 당대표일 때 촛불 집회에서의 그 외침이 여전히 귓가에 쟁쟁하고 그 절실했던 집회에서의 마음이 아직 빗바라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서 아직 개혁에 대한 저항이 여전한 그 상황 속에서 개혁의 고비고비를 굉장히 숨가쁘게 넘기고 있는 이 힘든 현실에 사면이라는 카드가 현재로서는 시기적절치 못하다, 그리고 이는 국민들께 대단히 큰 충격으로 다가옴을 가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도 사면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슴 아프다면서 유감을 표명을 했죠. 추미애 장관의 이러한 주장, 여러분들도 옳은 말씀이었다, 그러한 판단을 다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개혁에 대한 저지, 적폐 기득권들의 그 몸부림이 점차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 속에 시기적절치 못하다라는 것이면 맞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몇 번이고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이 사건에서의 제일 중요한 본질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명박근혜 사안의 그 핵심을 정치적 논쟁거리로 어떤 국민 통합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 사안의 본질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죠. 첫 번째는 그들의 범죄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법의 기본까지도 무시하며 성역을 만드는 법치주의의 훼손을 야기하는 문제가 일단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촛불국민의힘으로 헌정사상 첫 탄핵을 이루면서 그 과정에서 국내외로 이 성숙한 시민의식이 꽃피워짐에 찬사를 받았고, 무엇보다 국민들 개개인의 힘이 모이면서 민주주의의 승리를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판단을 했고 법적으로도 판단되어 처벌받은 엄연한 범죄자들인데, 이들을 사면하겠다라는 그런 논의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훼손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고, 무엇보다 촛불국민의힘으로 출범하게 된 촛불정부, 이 근간까지 뒤흔들며 국민들을 한마디로 농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문제죠. 논의 자체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렇게 추미애 장관님도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그때 그 시기의 외침이 쟁쟁하다,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비춰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한겨레와의 그 인터뷰에서 추미애 장관은요, 검찰개혁과 관련한 이슈도 함께 짚었습니다. 일단 먼저 추미애 장관은 자신이 장관이 되면서 이뤄낸 검찰개혁의 성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이 의미 있는 성과면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권과 지휘권, 검찰권 등을 통한 바람직한 민주적 통제를 행사한 것에 그 성과가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과거에는 법무부 장관이 대부분 이제 검사 출신이기에 검찰 조직 문화에서 이 법무부 장관인 어떤 검사 선배님의 지휘에 전혀 거부감이 없었고 전혀 어색하지 않았던 것인데, 비검사 출신의 장관이 들어서면서 충성할 그 선배님, 충성할 어떤 검찰 가족이 아니었기에 생겼던 이에 대한 반발심들,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이러한 거부감과 불편함이 검찰발 왜곡 여론을 조성시켜서 시끄러워졌던 것인데, 이것이 마치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부당한 제도처럼 사실상 그 효력을 잃어버린 듯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장관으로서 그 효력을 어떤 잃어버린 검찰청법 8조 수사지휘조항의 이 효력을 실행을 시킴으로써 국민에 의한 문민 통제의 선례를 만들었고, 무엇보다 법무부와 검찰과의 그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본래 관계를 재정립하고 검찰총장 또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러한 민주적 통제의 원칙을 보여서 권한남용, 즉 법에 있어 성역이란 예외는 절대 없음을 보일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민주적 통제와 검찰의 독립에 대한 부분, 어떤 중립에 대한 중립성, 그것이 서로 부딪히는 가치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본래 원리가 견제와 균형이기 때문에 그 견제 장치가 잘 작동한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고, 무엇보다 그것이 민주시민이 바라는 시스템의 본 모습이라고 짚으셨죠. 또한 검찰 인사와 윤석열 청장의 징계와 관련된 내용도 짚으셨는데요. 먼저 인사와 관련해서는 정권과 관련한 그 사건을 수사했던 그러한 검사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굉장히 무례한 한겨레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주 의도적이었죠. 이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정 부서 출신들이 주요 보직으로 편중되는 아주 비정상적인 것이 검찰 조직에 있어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 문제를 정상으로 돌리는 그러한 작업을 두 차례 인사로 진행을 한 것이고, 형사와 공판부 검사 그리고 우수 여성 검사를 발탁하는 것 등에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해당 비난 여론은 잘못된 것임을 꼬집었죠.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서는 역시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총장이라고 어떤 성역이 존재해서는 안 되고, 검찰총장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임을 강조하셨죠. 뿐만 아니라 검찰 스스로 어떤 정치를 하는, 지금의 검찰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이에 대한 제동은 법무부 장관의 역할임을 강조하면서 징계를 봐주는 것이 오히려 법무부 장관의 직무유기고, 무엇보다 징계 과정에서 윤석열의 징계 사유가 된 그 비위들은 사회적으로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던 문제, 반면에 징계위원들에 대한 이 흠집내기성 악의적 보도 행태에 대해서는 언론 문제가 또 심각했음을 함께 지적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만들어낸 이 추윤 갈등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은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그리고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의도적 프레임이었음을 또 문제 삼으셨죠. 그리고 법원의 윤석열 징계 효력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항고를 포기한 사유가 언론에서 윤석열의 승리로 축배를 드는 분위기로 만들고 있지만, 그 실상은 추미애 장관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부구치소 감염병 사태와 같이 법무행정 분야의 여러 우려스러운 일들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 상황인 만큼 이 윤석열 징계 관련된 소송은 본안에 집중을 좀 하면서 법무부가 지금 당장 할 일, 그 현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참모들의 그 권고를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끝으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검찰권이 세지면 국민은 존중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강제 수사를 너무 많이 하고 그 변론조차 통하지 않는 어떤 수사의 방식과 잘못된 이 검찰권 행사로 인해 인생을 망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그렇게 검찰권 행사가 정의롭고 공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무엇보다 사회적 주목을 받는 수사를 자체적으로 만들고 여기에 투입되기 원하는 어떤 검사들을 주요 요직 계속 꿰차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이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은 소외를 받고 있고, 이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200에서 300건씩 맡고 있는 그 미제 사건들, 이것을
매일 열심히 일하면서 처리를 해도 모두 감당이 되지 않는 상황이며, 무엇보다 이러한 사건들이 캐비닛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이를 기소조차 해주지 않으면 그만큼 민생이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을 좀 전달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님께서 한겨레와의 인터뷰 중에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신이 장관으로서 내걸었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다. 이 말씀의 뜻은 지금의 검찰 조직의 행태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존중받지 못하는 나라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나와는 다른 세상 속의 이야기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다라크라는 명성에 걸맞는 내용의 인터뷰였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국민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 어떤 것이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장관으로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지 그 본질을 아주 잘 이해하고 실행해 오셨던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장관인 추미애, 또 장관인 추미애가 장관을 떠나 인간 추미애로 돌아가더라도 그 인간 추미애가 걸어갈 길을 계속 응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더 많은 분들에게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